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은 노트북 언더볼팅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러프하게 다루다 보니까 좀 어렵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만 해서는 최적의 값을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뭐 조금 더 노가다를 해야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참고하셔서 내 노트북의 최적의 값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영상이 상당히 길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난 언더볼팅에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뭐 언더볼팅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발열이 심하다, 그래서 스로틀링이 걸린다, 이것 때문에 사실 언더볼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명을 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야지 이따가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좀 되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가 과열이 되면 죽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쿨링이에요. 쿨러로 쿨링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떨져요. 근데 이 쿨링을 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전압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한 80W 정도 가서 정상적으로 막 작동을 하는데 온도가 막 80도 막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전압을 막 40W, 30W 낮춰버립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떨어지니까 이제 클럭수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또 푹 식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스로틀링입니다. 근데 스로틀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어요. 게임 중에 이제 100프레임 정도 수준 나서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50프레임, 40프레임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왜 이래? 이러면 좀 있으면 또 툭 올라가 잘 돼요. 그러다 좀 있으면 또 뚝 떨어져요. 이 과정이 이제 스로틀링인데, 이러면 내가 게임을 하시기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불량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불량 아닙니다. 이제 인텔에서 이걸 뭐 인정을 해주질 않으니까 불량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3.9기가의 쿼드코어 CPU예요. 얘도 3.9기가의 쿼드코어 CPU예요. 근데 공정상에서 얘는 3.9기가가 나오는데 60도밖에 열이 안 나요. 근데 이 B라는 놈은 3.9기가가 나오는데 80도가 나와요. 근데 얘는 둘 다 3.9기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되기 때문에 둘 다 정상인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텔 CPU는 터보 부스트 기능이 있으니까 3.9기가짜리가 4.2기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60도짜리니까 원래 4.2기가까지 올라가도 한 70도, 75도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잘 되는 거죠. 얘는 잘 뽑은 거죠. 근데 80도짜리는 터보 부스트가 올라가요. 4.2기가까지 올라가니까 힘들거든. 한 90도 넘어가 버리거든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제 스로틀링이 심해서 못 쓰는 거죠. 쓰기에 되게 불편하지만 얘도 3.9기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얘도 3.9기가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불량이 아닌 거예요. 제조사에서 바꿔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를 가도 이런 뿔딱을 뽑아도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센터 엔지니어도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컬럼 나오고 잘 되네요, 이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쓰는데 내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언더볼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언더볼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노트북은 CPU 7세대, 8세대, 9세대 제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됩니다. 근데 이제 9세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XTU 프로그램 안 먹었는데 윈도우 1903 버전을 깔고 끝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다 해주시고 나서는 실행을 하시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XTU 프로그램을 실행이 가능하니까 9세대도 됩니다. 7세대, 8세대, 9세대의 H 버전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고, 그 노트북에 반드시 어댑터를 연결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댑터 없이 언더볼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죠? 자,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하시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텔에서 나온 XTU, 익스트림 튜닝 유틸리티라 그래서 원래는 오버클럭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노트북에서는 언더볼팅에 사용을 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드웨어 모니터, HW 모니터라고 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설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네벤치 2.0 버전,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 세 가지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 또 온도를 낮추고 모니터하고 할 거니까 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영상을 맞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더볼팅을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자, 하기 전에 먼저 제품 사양부터 확인하고 봅시다. 이 제품은 i7 9세대 9750H가 탑재되어 있는 G731 GU 제품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깔아놓은 XTU 프로그램이 있죠. XTU고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모니터 설치해 놓은 거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 R20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 다 됐을 때 하드웨어 모니터를 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하시기 좀 더 편해요. 그리고 하드웨어 모니터 보시면 지금 CPU가 인텔 i7 8850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 모니터에서 지금 9750을 인식을 못해서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CPU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볼테이지, 템플러처, 파워 이렇게 이제 온도 세 가지 볼 거고, 사용률 요거는 제가 보지 않을 거니까 접을게요. 그렇게 해서 클럭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볼테이지, 온도, 전력, 그 다음에 클럭수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XTU를 실행시켰을 때 어드밴스드 튜닝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경고 문구가 떠요. 거기서 그냥 뭐 경고니까 어그리하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 컨트롤즈에 이제 체크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끔씩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 컨트롤에 체크되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좌우측에 보시면 한쪽에는 볼테이지가 있고 한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어 볼테이지 옵셋 값이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요거만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보는 게 다르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온도랑 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요거를 5분으로 할 수도 있고 3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보기 편하게 3분으로 해서 모니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네벤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하드웨어 모니터 준비되어 있고, 그죠?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구동이 될 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밸류 값이 있고 미니멈 값이 있고 맥시멈 값이 있죠. 밸류 값을 지금 계속 잘 보시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실행을 했을 때 80으로 가다가 지금 36으로 떨어졌죠. 지금 전압이 잘린 겁니다. 이게 스로틀링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정 온도, 적정 와트 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내가 봐야 됩니다. 9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열이 덜 하기 때문에 이제 전압값도 좀 어느 정도 낮아요. 낮아도 발열도 적고 볼테이지 값도 낮고,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면 클럭수가 2.6기가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죠. 2.6, 2.7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스로틀링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CPU의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시네벤치 구동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시네벤치 구동이 될 때도 계속해서 밸류 값에 이제 파워 와트 값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38W 이상 안 올라가죠. 38W 이상 계속 걸려 있어요. 요건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고, 온도는 되게 낮게 구동이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고, 제일 위에 볼테이지 전압값의 VID 값이 0.924 정도로 지금 잠겨 있죠. 원래 뭐 1.25, 1.26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게 그만큼 안 나오고 잠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더볼팅을 하긴 할 거지만 이 정도로 낮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스로틀링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9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언더볼팅을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해보시는 분들 다들 느끼실 거지만 9세대는 원래 발열이 좀 적습니다. 8세대, 7세대는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9세대를 먼저 하고 8세대 제품도 제가 따로 뒤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은 뒤에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세대 제품은 발열이 상당하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점수가 1969점이 나왔죠. 상당히 낮은 점수입니다.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자 보시면 그래프에 앞에 스로틀링 걸린 게 보이죠? 온도가 툭 떨어지면서 클럭이 같이 뚝 떨어졌죠. 밑에 주황색이 클럭입니다. 맥시멈 클럭이 뚝 떨어지니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CPU 사용률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보시면 전압 값이 부스트 파워가 너무 낮아요. 이거를 38W에서 일단 맥스 90W까지 올라가니까 90W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뷰에 클리어 미니멈 맥시멈을 지웁니다. 아까 했던 걸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나서 다시 이제 시네벤치를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게 달라요. 아까 같은 경우는 38W에 전력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CPU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발열이 덜하긴 하지만 성능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신 것보다 지금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죠. 80도, 85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또 이제 아까 떨어졌죠. 35W, 36W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어느 수준에서 내게 이제 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85도 정도 올라가면 이 CPU는 기본적으로 스로틀링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도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도록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까보다 시내벤치 돌아가는 게 좀 더 빠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계속해서 구동이 될 때 요 파워 값이 45W까지 안 올라갔죠. 근데 지금 45W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이걸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파워 값을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48W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클럭도 3.2GHz까지 올라갔고 위에 있는 VID 전력값 같은 경우도 뭐 1V 이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CPU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점수가 2295점 나왔죠. 아까보다는 만족한 점수인데 지금 이거는 전력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XTU 보면 스로틀링에서 걸려 있죠. 걸려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하게 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뭘 하느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이겁니다. 코어의 볼테이지 옵셋 값을 낮춰요. 보통 0.01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블루 스크린이 뜰 때까지, 블루 스크린이 내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보고 블루 스크린이 뜰 때까지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시 하드웨어 모니터에서 이제 값을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전력값이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보면 나오죠. 볼테이지에 마이너스 0.12로 돼, 0.010로 돼 있죠. 이게 이제 0.002, 뭐 0.003, 0.004 이렇게는 조금씩은 차이가 나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마이너스 0.1을 먹였으니까 0.1이 마이너스가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니까 스로틀링이 좀 덜 걸리죠. 파워 값이 아직까지 73, 뭐 74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아까 떨어졌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떨어지는 거죠. 온도도 79도 정도까지만 해서 80도, 지금 이 정도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봐야 돼요. 자, 지금 문막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62W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몇 와트로 떨어졌고 한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744점 나왔죠. 상당히 높게 나왔죠. 제일 처음에 1969점 나왔는데 2744점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다시 XTU 모니터를 봅시다. 스로틀링 걸린 부분이 별로 없죠. 거의 그 그래프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족할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온도라든지 와트수라든지 스로틀링이 걸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약간씩은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블루 스크린이 안 뜰 때까지 얼마만큼 내려가는지를 조금씩 내려보시면 돼요. 볼테이지 값을. 볼테이지 옵셋 값을 뭐 마이너스 0.1에서 잘 됐다. 0.2까지 낮춰보고 0.5까지 낮춰보고 해서 블루 스크린이 뜨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뜰 때까지 일단 먼저 보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하드웨어 모니터에 맥시멈 값이랑을 없애주고 다시 시내벤치를 구동을 합니다. 그럼 전압이 이제 내려가는 게 보이죠? 마이너스 0.123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최고 온도가 조금 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와트 수가 최고 와트가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이제 내게 스로틀링이 걸리기 시작하는지도 봐주셔야 됩니다. 온도가 77도, 78도 올라가죠. 45W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코어 값도 떨어지고 볼테이지 값도 위에 VID 값도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몇 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636점 나왔죠. 아까보다 좀 덜 나왔어요. 그렇더라도 일단 계속 진행을 합시다. 여기서 다시 이제 XTU를 봐주세요. XTU에서 그래프 보시면 스로틀링이 걸렸죠.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0.1 정도, 마이너스 0.1 정도가 나은 거예요. 앞에 그래프 보시고 뒤에 그래프 보면 0.1로 다시 놓고 적용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느냐 하면 그 앞에 보시면 터보 부스트 파워 숏 값을 보는 거예요. 숏 파워 맥스 값이 뭐냐면 순간 최대로 올라가는 파워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70W에서 얘가 스로틀링이 걸렸죠. 그러니까 70W 정도 수준에서 파워를 리미트를 겁니다. 내가 리미트를 걸어서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다시 이제 여기서 하드웨어 모니터에서 값을 초기화시키고 시네벤치 실행시킬게요. 그러면 맥스 전력이 70W 이상 안 올라가요. 70W에서 내가 잠궈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온도가 덜 올라가는 겁니다. 와트 수를 잠궈놓으면 온도가 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온도가 덜 올라가고 와트 수가 이제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흔히 말하는 이제 내게 이제 CPU가 적정 온도 수준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온도로 작동을 하면서 그 전력을 사용을 하고 그 클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값을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조금 또 이제 떨어졌죠. 아까 45W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셨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끝까지 가면 얼마까지 가느냐, 이렇게 해서 결과는 2635점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 스로틀링 걸린 구간이 있죠.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70W에서 77도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한번 해봅시다. 와트 수를 낮춰 볼게요. 이거를 다시 한 60, 얼마로? 여기 60 한 5로 걸어볼까요? 65로 걸어서 적용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하고 하드웨어 모니터에 값은 초기화시키고. 자, 그러면은 또 구동이 되죠. 구동이 되면서 온도가 좀 73도 정도 수준 올라가네요. 이렇게 해서 쭉 구동이 됩니다. 근데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로틀링이 딱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이 쇼파 쪽에 완성될 때쯤이면 스로틀링이 딱 걸려요. 항상 그 자리에서. 그쪽 부분이 제일 뭐 그림이 복잡하든지 뭐 알고리즘이 많이 걸리든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온도랑 전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 이제 잘 보시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죠, 지금은. 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아주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끝까지 뭐 와트 수 떨어지는 거 없이 계속해서 간다, 그죠? 이 정도로 나오면 거의 최적의 값을 찾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거의 끝까지 가는데 이제 65W 선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죠? 자, 끝까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조금 떨어지네요, 60W로 마지막에. 자, 점수가 2725점 정도 나왔죠.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온다 싶은 것은 이게 녹화를 하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점수는 약간 낮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래프가 상당히 예쁘게 나왔죠. 이 정도로 나오면 거의 이제 최적의 값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전압이랑 다 맞춰놓은 프로파일을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 밑에 가면은 세이브라고 보이죠? 세이브 클릭하셔가지고 저는 옵티마라고 만들어 놨는데 뭐 이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저장되어 있던 프로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프로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저장해 놨던 거를 이렇게 show value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여기서 apply 적용하시면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껐다 켜면은 여기 저장값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볼팅 값을 다시 내가 기억을 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 프로파일을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하나가 뭐 8세대 제품 중에서 온도가 되게 많이 나가는 제품 하나 있죠. 제가 가진 제 노트북입니다. 8750의 메모리 16기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온도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 건데, 자, 보시면 인텔 XTU 실행시키고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시키고 똑같이 시네벤치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하드웨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만 이제 볼테이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온도 살려놓고 파워, 와트 살려놓고 이제 사용률은 죽이고 그렇게 해서 클럭 이렇게까지만 딱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될 겁니다. 여기서 XTU 들어가서 어드밴스 튜닝 들어가면 자, 기본 값이 상당히 뭐 그냥 뭐 볼만하죠. 근데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코어 볼테이지랑 이쪽에 양쪽이 지금 다르죠. 요거는 실행시키면 좌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당황하지 마시고 코어 볼테이지 없애가 찾으시면 되고요. 자, 모니터도 5분으로 적용을 해서 시네벤치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온도가 얘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부터 팬 소음 장난 아니거든요. 자, 94도 올라가죠. 96도 이 정도는 뭐 기본 올라갑니다. 시작은 바로 올라갑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스로틀링도 엄청 심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2010점 나오죠. 자,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뭐 와트 떨어지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래프 보시면 뭐 스로틀링 장난 아닙니다. 그죠? 쭉 떨어지죠. 이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발열도 되게 심하고 스로틀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열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발열을 잡는 거 기준으로 한번 작업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끝냈냐 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0.17V에 42W에서 최대 숏을 파워 45W로 이렇게 리미트를 걸었어요.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때 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줄이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CPU 성능은 웬만큼 이제 조금만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시네벤치 돌려볼게요. 이 제품은 지금 완전히 다 해서 나오는 데까지 한 45분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기본이 이제 돌아가는데 파워가 아까 리미트가 상당히 낮죠. 8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이제 파워를 낮추셔야 됩니다. 더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60W인데 지금 45W라 그래서 이게 너무 뭐 다른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해가면서 내가 이거 아까 리미트 걸리는 거 보고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 스로틀링이 걸리는지를 보고 그걸 모니터 하시면서 파워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지금 뭐 얘도 그래도 90도까지는 올라가죠. 그렇더라도 일단은 뭐 온도가 많이 줄었고 기본 구동 온도 자체가 80도에서 90도 정도 올라가고요. 8세대는 9세대보다 발열이 더 심하니까 80도 후반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정상입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CPU는 뿔딱 중에 뿔딱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몇 점이 나왔냐면 2277점 나오죠.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살리는데 이제 성공을 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8세대는 이 정도가 최적의 값인 CPU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안하세요. 자, 이 영상을 보시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이게 제품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CPU마다 다르고, 뭐 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거는 뭐 어디 A 사건데 아니면 B 사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느 정도가 잘 먹나요?를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한테 노트북을 가져와서 해주세요 하면 뭐 비용을 받고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댓글로 물어보실 때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왔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그래도 조언해드리긴 좀 편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XTU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디폴트 값을 열었을 때 이제 0V죠. 0.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거기서 이제 조금씩 그 전압을 낮춰가면서 보는 겁니다. 보통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1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먹는다. 그럼 진짜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와트 2부터 낮추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좀 잘 하시는 분에게 따로 맡기는 게 낫고요. 근데 그 정도는 대부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루 스크린이 뜨지 않을 때까지의 적정값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걸 찾았다. 그러면은 와트 수를 낮춰서 클럭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까지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시네벤치를 돌려서 제일 내 CPU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오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CPU 스로틀링은 일단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TU는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GPT 포맷으로 해서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있죠. GPT로 설치를 하면 XTU에서 내가 설정해 놨던 게 껐다 켜면 초기화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프로파일에 저장을 해 놨다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바로 불러올 수 있게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는 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을 장시간 하시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장기간 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은 뭐 마이너스 0.13에 65W 정도를 하니까 잘 됐었어요. 근데 이게 한참 해보고 나면 이 블루스크린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찾으셔야 돼요. 조금씩의 전압이나 이런 부분은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쿨링 성능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뭐 서버 그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렇게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시네벤치를 한 20번에서 30번 정도로 돌려야 최저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뭐 한 번 노가다 하면 그래도 길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한 번 노가다 하시면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문의사항이나 댓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봤는데 어떻더라,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